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세 분 발제를 잘 해주셨고, 워낙 이제 토론은 발제자들의 그 발제문에 대해서, 발제자들의 발제문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토론자가 그 부분을 짚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궁금한 부분들은 이제 청중들이 질의도 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는 이제 발제자들은 또 발제, 또 토론자들은 또 토론문을 또 해서 각자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앞서 세 분이 발제하신 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회를 보면서 제가 맡은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문제는 많이 됐는데,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태동이 됐느냐. 차별금지법이 태동이 된 배경은 우리나라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유럽과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도미법으로 처벌한 역사가 있습니다. 16세기부터 헨리 8세 때부터 교수형에 처해갖고 법적 처벌, 사형에도 처하고, 미국에서도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LGBT 동성애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그들이 강제로 저들은 이제 그거를 강제적으로 전환 치료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탈동성애 사역을 자발적인 사역인데 그들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게 만들고, 여성에게 남성, 남성에게 여성을 강제로 성관계시키고 또 종교 고문도 했던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다.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특정한 소수를 우대를 하고 보호해야 된다. 약자에 대한 보호는 사실은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고,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 엄청난 그 소수자들의 박해, 소수인종에 대한 박해, 그 부분이 인간에게 가장 야만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인권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해서 1948년도에 결의되고 50년도에 세계인권선언이 발표가 됐고 이제 선언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까 주영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야카르타 원칙에 의해서 그 세계인권선언 정신이 완전히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젠더 퀴어 관점, 젠더 이데올로기 관점으로 그 특정한 앵글을 갖고 그들에게 차별 배제를 하면 너무나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 그리고 영국의 평등법이죠. 그것이 발의가 된 나라들은 다수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제가 손소리원 이렇게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손소리원 제목을 치고 검색하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제가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어제 여기 기자회견한 내용이에요. 진보당 손소리원과 지선 출마자들 차별금지법 모두의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들은 머리를 써요. 이 여성의 날을 앞두고 3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이런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지방 출마자들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특정한 소수자들이 차별 배제당하고 제대로 돈도 못 벌고 이러니까 이들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와줄 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어제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려고 트랜스젠더 변희수 재단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설립 허가했어요. 알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제가 이제 가면 많지만 이거 조금 얘기하고 이제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 국가인권위법 2조 3 아까 지영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등권을 취비하는 차별금지 행위에 여러 가지, 예전에 20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19가지로 예시가 돼 있고 기타 등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성적 지향뿐이 아니라 이제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성적 지향에서 보면 LGBTAIQ를 비롯해서 수없는 젠더, 이게 6년, 7년 전, 8년 전에도 벌써 이미 71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는 계속 만들어서 세포 분열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젠더 프로이드, 그 다음에 FTM, MTF를 또 섞으면은 거기서 또 짬뽕이 또 나와요. 유전자가 자꾸 변형이 되듯이, 변이가 일어나듯이, 무한대로 세포 분열할 수 있는 것이 젠더 이데올로기인데, 젠더 이론, 이들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정한 소수자들에 대해서 차별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비롯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소수자들 문제 있고 차별금지법 문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희가 지금 차별 배제 당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혐오 세력으로 괴수고 인권이 해체주의자고 저는 완전히 낙인이 찍혀져서 이번에 사단법인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두 곳 저희와 아동인권은 전혀 별개고 국가인권위원회가 NAP 제4차 NAP의 그 방향성을 그대로 맞춰서 우리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국가인권위 직원은 아동인권을 7명밖에 담당자가 없대요. 그중에서 신고를 들어가도 4명밖에 일을 못한대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도 연간 500건씩 신고가 되기 때문에 손을 못 쓴대요. 그럼 아웃소싱을 주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배제를 시키고 있어요. 저들은 제가 동성애 반대 운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 배제를 일상화시키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된 현재 상황입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떡할까요? 저는 감옥 갑니다. 벌금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감옥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법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면요, 이거는 아주 확정범위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지금 법으로서 마구잡이를 하고 있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법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력화시키는 이번에 사법개혁 3법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사법 적극주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법 적극주의. 법의 문헌을 이해하지 않고 법을 공부한 전문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러면 법을 변호사고시, 사법고시, 로스쿨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 법을 잘하는 분들도 자기 신념에 따라 법 문헌에 의해서 판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을 전공하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법도 나중에 법 왜곡죄로 판사 감사도 다 잡아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위험에 가고 있는데, 그 차별금지법은 총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종교적인 게 들어가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종교는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차별적으로 말해야 안 해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잖아요. 이게 차별이 아니에요. 이게 차별이에요. 좋은 의미로서. 우리 종교에게만 구원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차별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게는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공표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두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 미국의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도 부흥하는 교회가 일어나고 있지만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긴 내용이니까 책자에 나온 거를 짧게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한 6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책자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벌써 7분이 지났대요. 자, 이거 제목만 읽고만 죄송합니다. 이게 코로나 때 우리 종교가 차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민법 개정안에 의해서 최혁진 의원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있고, 이것이 유래를 보면 일제 그 통치로 인해서 무단 통치 10년대, 20년대 문화 통치, 그 다음에 완전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민족을 말살 정치를 해갖고 말살 통치로 시기가 구분하는데 1910 무단 통치했던 조금 있다가 15년도에 포교 규칙이 제정이 됐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얼마만큼 비교가 되고 교회를 통제하고 종교를 통제하려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교 금지 원칙 수정헌법 1787년도에 이제 얘기해서 1792년도에 개정된 수정헌법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70페이지를 보세요. 70페이지. 여기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체성의 문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트랜스젠더 재단이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사단법인이 쭉 있는 걸 보면 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성소수자들 위주로 하는 단체밖에 없어요. 그것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다 혐오 세력이고 혐오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인권을 얘기해도 승인을 안 해준다. 이 참담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세 번째 단락에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5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고한 내용이 이게 예규, 대법원 예규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2006년도에 우리가 허가 기준이 됐다가 2011년도 조사 사항이 됐다가 2020년도에 참고 사항으로 바뀌었는데 그거 참고 사항도 아예 없애버리라. 그래서 이들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 처리 규칙 지침 대법원 예규 6조를 완전히 없애서 이들이 또 주장하는 건 정말 자꾸 막히면 이거를 특별법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법, 아동학대 특례법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헌법을 뭉개버리는 법을 마구잡이로 만들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저들이 마음 놓고 무한 질주, 불법을 자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차별금지법인 이 모든 악법 중에 최악법인 차별금지법을 막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